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간단히 알려드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주간남의 주식의 일기 에너지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산업, 지금 요즘 엄청 시장에서 핫하죠. 에너지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전체 그림을 잡아드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드렸던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52조 원으로 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이 지난 영상에서 35조 원에서 상향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상향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바로 72%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2%라는 말이 100원을 팔면 72원이 다 이익으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한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건 진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세론 맞습니다. 아침에 장초에는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주가는 빠지면서 세론이 나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호재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에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막상 발표가 나오니까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당일에는 세론이 났지만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향후 주가 추이를 한번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에너지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전기가 딱 하나의 발전소에서만 와요. 근데 그 발전소가 전쟁 때문에 갑자기 멈춰버려. 그러면 집 전체가 암흑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중동이라는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에너지 안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처럼 에너지 공급처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자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던 중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왜냐? 신재생 에너지는 내 나라 내 땅에서 한번 지어진 기술을 갖고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동 상황이 어떻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을 받게 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 안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말만 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지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산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생에너지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정책입니다. 올해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보면 4월에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6월에 KGX 발표, 7, 8월에는 12차 정기본 초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가의 촉매제가 나오는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 KGX인데요. 이 KGX가 뭐냐? 녹색 대전환을 뜻하는 말로 에너지 산업, 환경 전반을 탈탄소 체제로 전환한다는 국가의 전략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100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에너지 중에 에너지들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원전인데요. 원전은 되게 특이한 에너지원입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되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인식이 위험하다는 에너지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원전에서의 탈출을 하자, 탈원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이 이뤄지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만 원전은 한번 가동되면 꾸준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전이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전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에너지원입니다. 즉, 전쟁 상황에서도 쉽게 공격 대상이 되게 어렵습니다. 만약 원전을 공격하게 되면 그 피해가 특정 국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은 가장 위험한 에너지원이지만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받는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최근 원전을 다시 상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과거의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검토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원전은 단순한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다시 성장 스토리를 갖게 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한국의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하게 있고 납기 경쟁력이 검증되어 있어 미국과 협력 가능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 원전을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그 운행을 중단했던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원전을 다시 개설할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태양광을 보겠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되게 재밌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유로만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내러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AI와 연결된 전력 수요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단순히 전기를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은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확장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필수적으로 선택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우주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의 AI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주에서는 태양광 효율이 지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즉, 태양광은 지금 단순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AI와 미래 산업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산업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기술까지 붙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에너지 섹터 안에서 오늘 제가 집중할 섹터는 풍력인데요. 풍력 섹터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터빈 회사들의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두세 배 올랐습니다. 되게 엄청난 상승을 이뤘는데요. 타워나 기초 구조물 같은 부품과 인프라 업체들은 같은 기간에 한 30%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 이 회사들은 수주를 받아도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실적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주가에 늦게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이죠.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터빈사들이 성장이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뒤에 부품사들의 성장도 실적이 뒤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타임래그가 있는 성장인데요. 글로벌 풍력 설치량도 26에서 27년 연평균 25기가와트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이게 왜냐면 21년부터 25년 평균이 12기가와트였는데 26에서 27년 25기가와트로 2배 이상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자 이제 기업 힌트를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이 동사는 CS 윈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풍력 발전기 구조물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풍력 발전기 구조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맨 위에 바람을 받는 날개가 있죠. 이 날개가 있고 날개가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 터빈이 있습니다. 이 터빈이 있고 그 밑에가 이 모든 걸 떠받치는 타워, 기둥이 있어요. 육상풍력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상풍력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바닷속에 이렇게 박아 넣는 기초 구조물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게 모노파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대한 말뚝이에요. 이게 되게 엄청나게 큰 말뚝인데 이걸 바다에 꽂아 넣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회사는 이 기둥과 바닷속 기초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터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터빈이 서 있을 수 있게 떠받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저 롯데타워 있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건물 자체를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도록 땅속에 박아놓는 기초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미국 콜로라도, 베트남, 터키, 포르투갈, 중국, 대만 등 미국 공장 하나만 해도 연간 1조 2천억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세계 최대 풍력 터빈 회사인 베스타스가 쓰던 공장을 직접 인수한 건데요. 세계 1등 고객사의 공장을 그 동사의 공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덴마크 해상풍력 기초 구조물 회사도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덴마크 법인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로 지금까지 3,100개 이상의 해상 기초 구조물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동사는 유럽 내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전 세계 풍력 터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빅7 기업과 거래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동사의 매출 성장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에 동사의 약 1조 원이었던 매출이 2024년엔 3조 원으로 뛰어들었어요. 4년 만에 3배, 연평균 33% 정도의 성장을 이룬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돈 버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맺어요. 1년에서 길게는 7년짜리의 공급 계약을 고객사와 미리 체결하고 수주 물량을 사전에 확보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운송비가 올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가가 약 70%에 해당되는 비용을 고객사에 전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철판 가격이 한 2배 이상 오르더라도 내 마진은 크게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를 받고 타워가 출하될 때까지는 한 5개월간의 시차가 걸리는데 계약, 원자재 구매, 제작, 출하 이렇게 단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투명하게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동사의 이익 성장을 예측하기 되게 좋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앞서서 20년부터 24년까지 되게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기업들을 인수하고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2025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플러스 3,900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기존에 썼던 돈을 이제 회수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S 윈드 왜 지금이 핵심인지, 왜 지금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CS 윈드는 글로벌 풍력 터빈사 대비 PER이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풍력 사이클을 봤을 때도 오히려 터빈사보다 더 비싸게 거래됐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되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공장 가동률이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수준은 좀 더 나중에 개화될 것으로 시장의 예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법인은 2분기부터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유럽 해상폭력 구조도 2분기 중 재개될 것으로 예측 중에 있습니다. 국내 KGX 등 정책 모멘텀이 붙는다면 주가 촉매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동사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미국 공장 생산성 개선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고 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조금이 2028년 이후 줄어드는 구조도 동사에게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안보 이슈가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구조적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 두 번째, CS윈드는 풍력타워와 해상 기초 구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다. 셋, 이 기업이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고 올해 2, 3분기에 주가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펀드죠. 국민성장펀드는 무슨 펀드인지 설명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